이 영상에서는 Grab CAD 프린트의 고급 모델 설정 중 몇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작업을 위해 큰 숟가락 모델과 기본 큐브를 열어두었습니다. 먼저 큐브를 클릭하고 모델 설정 탭을 열겠습니다. 이미 원하는 색상을 선택했고 그 바로 아래에서 첫 번째 옵션으로 파트 마감 처리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펄리젯 파트에는 무광과 유광 두 가지 선택 가능한 마감 처리가 있습니다. 무광은 전체 파트를 감쌉니다. 얇은 서포트 재료층으로 파트를 감쌉니다. 이렇게 하면 파트 전체에 균일한 무광 마감이 제공되지만 유광 모드는 위를 향한 모든 표면에 서포트가 없어 매끄럽고 반짝이는 표면이 만들어집니다. 아래를 향한 표면은 여전히 서포트가 필요하므로 무광 마감으로 남게 됩니다. 상단 중앙에 있는 미리 보기 지원 표면 버튼을 사용하면 이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켜면 스푼 모델의 체커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포트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파트의 하단을 보면 체커 패턴이 보이는 모든 곳은 서포트 재료가 필요하므로 표면이 무광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위쪽을 보면 여기 약간의 번짐 현상이 보이긴 하지만 스푼의 안쪽과 손잡이 윗부분은 모두 유광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큐브를 다시 보면 위를 향한 표면과 심지어 옆면 표면도 서포트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유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쪽을 보면 분명히 바닥 표면은 무광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추가 설정 버튼을 클릭하고 이 메뉴를 확장하면 더 많은 옵션이 표시됩니다. 목록에서 다음으로 내려가면 서포트 그리드 강도가 있습니다. 이 옵션은 라이트, 스탠다드, 헤비 세 가지 서포트 그리드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모델 재료가 서포트 재료에 얼마나 혼합되어 구조적 안정성을 제공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서포트의 모델 재료가 더 많이 혼합될수록 더 튼튼해지지만 그만큼 제거하기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고 정교한 모델의 경우 후처리 과정에서 모델이 손상될 수 있다고 걱정된다면 제거가 더 쉬울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라이트 그리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에이지리스나 울타 클리어로 만든 부품이나 아래의 서포트가 꼭 필요한 무거운 모델의 경우에는 서포트 재료에 더 강도를 주기 위해 헤비 기본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포트 재료 자체는 젤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지지력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단단한 모델 재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품이 넘어지거나 특히 서포트가 넘어지거나 때로는 프린트 헤드가 지나갈 때 서포트 타워가 흔들리는 것을 본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서포트 그리드를 늘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베이스와 코어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화이트 코어가 사용되며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제가 외부 색상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큐브의 외부 색상은 바로 시안 비비드입니다. 이 부품의 가장 바깥쪽 쉘은 바로 시안 비비드가 될 것이고 제가 로드한 소재 구성에 따라 그 두께는 0.5mm에서 1mm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적절한 불투명도를 만들기 위해 흰색 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로드한 설정에 따라 그 쉘의 두께는 1mm에서 4mm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두 쉘 내부의 모든 영역, 즉 내부의 모든 두께는 로드된 모든 소재가 혼합된 형태가 됩니다. 이 혼합된 내부 쉘은 헤드 수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 프린터 헤드의 수명을 보호해 주는데 본질적으로 한 프린트 헤드가 다른 헤드보다 훨씬 더 많은 소재를 출력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 옵션에 대해 설명드리면 투명 코어입니다. 흰색 코어와 비슷하게 여기서도 쉘 타입의 구조를 사용합니다. 투명 코어의 경우 여기에서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제 서포트 미리 보기를 끄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변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리자면 화이트 코어에서는 제 부품이 불투명하게 보이고 클리어 코어로 바꾸면 다시 반투명하게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외부 쉘은 다시 컬러로 되어 있고 화이트 코어와 마찬가지로 내부 쉘 전체는 제가 장착한 소재에 따라 클리어나 울트라 클리어로 채워집니다. 만약 제가 바디를 클리어나 울트라 클리어로 선택하면 코어는 당연하게도 기본적으로 클리어로 설정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부품을 통해 내부가 보이길 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로 다시 제 스푼 예시를 보면 이 부품의 텍스처를 가져와 적용한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 텍스처 아니나 텍스처 위에 어떤 픽셀이라도 클리어나 투명하게 되어 있다면 코어는 기본적으로 클리어로 설정됩니다. 클리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여기 있는 이 베로시안 비비드 블록의 경우 제가 이 블록을 아무리 두껍게 만들어도 색상은 거의 동일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양쪽의 컬러 쉘이 그대로 유지되고 내부의 클리어가 두께와 상관없이 그 색상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께가 달라져도 대부분 동일하게 보입니다. 다음 코어 옵션은 바디 외관입니다. 이걸 클릭해도 화면상에서 큰 시각적 변화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쉘 시스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바디 전체가 그냥 배로 시안 비비드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 옵션은 두께가 얇은 모델에서 유용합니다. 두께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중요한 점은 이 부품을 두껍게 만들수록 모든 바디에 대해 베로시안 비비드를 선택했더라도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외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재료의 불투명도가 두꺼워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색상의 차이가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 옵션은 서포트 코어입니다. 이 옵션을 클릭하면 코어 시작 깊이를 정의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코어의 경우에는 선택한 색상의 외부 쉘이 있고 바디 내부의 나머지 부분은 서포트 재료로 채워집니다. 이 방법은 주로 비용 절감 방법으로 사용되며 서포트 재료가 기본 레진들보다 일반적으로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크고 덩어리진 모델이 있다면 이 전략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어 시작 깊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색상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경우처럼 반투명 소재, 예를 들어 VeriSign Vivid를 사용할 때 그 두께를 더 두껍게 만들수록 색상이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크고 무거운 모델의 경우에는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약간 더 두꺼운 외부의 단단한 쉘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마감 처리를 다시 무광으로 바꾸고 기본값인 흰색 코어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코팅 옵션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목록에서 첫 번째는 바로 코팅입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몇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두께를 다시 조절할 수 있고 실제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메뉴가 나타납니다. 코팅은 부품의 형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코팅은 부품의 가장 바깥쪽 벽에서 시작해서 안쪽으로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것은 두께와 재질 또는 색상을 지정하는 것이고 그 두께만큼 즉 부품의 가장 바깥 표면이 두 번째 색상이 되며 그 다음에는 이전에 선택한 옵션이 적용됩니다. 마지막 옵션은 폴리싱 레이어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무광 모드를 켜야 하고 기계에 최소한 Vero Clear가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폴리싱 레이어는 코팅과는 조금 다르게 실제로 부품의 형상을 변경합니다. 이 기능은 실제로 부품 전체를 감싸는 Vero Clear 외부 쉘을 추가하며 그 쉘의 두께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의 목적은 후처리, 예를 들어 손 샌딩, 오비탈 샌딩 또는 미디어 블라스트를 계획하고 있다면 표면 텍스처 위에 마모될 것을 염두에 두고 추가적인 투명 형상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울트라 시리즈 소재, 즉 울트라 블랙, 울트라 화이트, 그리고 비비드 컬러의 경우 외부 컬러 쉘의 두께가 단지 0.5mm에 불과하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만약 강하게 샌딩하거나 기계 샌딩을 하게 되면 외부 컬러 쉘 전체를 뚫고 내부의 흰색 쉘까지 도달할 수 있어 결국 외관을 망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폴리싱 레이어를 사용할 때는 외부 형상이 변하기 때문에
나사산이나 힌지 또는 이와 유사한 잠금 메커니즘 같은 기능들이 추가하는 두께에 따라 처음 설계된 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